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이랑 같이 4단원 비와 비율을 같이 공부해 봤었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 다루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수학 88쪽 얼마나 알고 있나요? 6문제를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고 우리가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영상을 정지를 해놓고 여러분의 스스로의 힘으로 한번 이 6문제를 꼼꼼하게 풀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수학 시간에 항상 강조했던 거 있죠? 여러분이 마치 명탐정 코난이 된 것처럼 그런 분석적인 냉철한 눈을 가지고 하나하나 분석해서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우리가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수학 계산식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잘 이제 해결해 나가면 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문제 풀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앞쪽에 이제 교과서를 좀 다시 펴보고 배웠던 개념과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력이 쌓이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6문제를 한번 꼼꼼하게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명탐정의 분석적인 눈을 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빨간색 종이 4장과 초록색 종이 1장으로 꽃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꽃을 만들려고 하는데 빨간색 색종이 수와 초록색 종이 수의 관계를 뺄셈과 나눗셈으로 비교해 보라고 했어요. 자, 선생님이 1번 이걸 문제를 접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나는 게 수학의 이제 성질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규칙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학에는 규칙성이 있다는 것을 배우고 우리가 우리 일상생활의 문제에 적용하는 그런 힘을 키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종이와 초록색 색종이가 어떤 규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빨간색 빨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초록색은요. 초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그래서 빨간색 색종이가 만약에 4장이 있으면요. 꽃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초록색 색종이가 이제 하나가 필요하대요. 자, 그러면은 꽃을 2송이를 만들려면요. 빨간색 색종이는 8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초록색 색종이는 2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돼가면은 빨간색 색종이는 이렇게 필요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관계를 뺄셈과 나눗셈으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뺄셈을 해보면요. 첫 번째, 빨간색 4장에다가 초록색 1장을 빼니까 3이 되고요. 자, 우리 뺄셈을 해보니까 첫 번째 거는 4 빼기 1은 3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8 빼기 2는 6. 그 다음에 12 빼기 3 하니까 9가 돼요. 그쵸? 16 빼기 4 하니까 12가 됩니다. 그쵸? 한마디로 뺄셈을 했을 때 그런 관계를 비교해 보면요. 이제 그 수가 계속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나눗셈을 한번 해볼게요. 나눗셈. 빨간색 색종이 나누기 초록색을 하니까 4 나누기 1은 뭐예요? 4가 되겠죠? 8 나누기 2는 4. 12 나누기 3은 4. 16 나누기 4는 4. 여러분 이렇게 일정한 수가 나와서 우리 나중에 빨간색이 만약에 빨간색 색종이가 32장이 있다. 그러면 초록색 색종이는 8장이겠죠? 왜냐면 32 나누기 8을 했을 때 4라는 수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의 규칙성을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관계성을 우리가 파악하려고 했을 때 뺄셈보다는 나눗셈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좋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자, 2번. 학교 앞길을 청소하는 자원봉사자 20명 중에 여자는 8명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몇 명일까요? 남자는 20 빼기 8을 하니까 12명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 선생님이 얘기했죠. 태극마크를 우리 떠올리라고 했어요. 태극마크, 우리가 분수에서, 분수는 분모분의 분자잖아요. 근데 여기서 분모는 우리가 기준량이라고 했어요. 그쵸? 태극마크는 위에가 이렇게 빨간색이고, 밑에가 파란색이잖아요. 그쵸? 선생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좀 편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색칠을 해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량에는 선생님이 파란색을 색칠을 할 거예요. 전체 자원봉사 수에 대한 남자 자원봉사자 수의 비를 써보세요. 한마디로 기준량이 전체 자원봉사자 수가 되는 것이고요. 비교하는 양은 남자 자원봉사자 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비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는 지금 20명이죠. 그리고 남자는 12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12대 20 이렇게 비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0이라는 그 수가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준량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12는 이제 비교하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양.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차근차근 이제까지 공부해왔던 것을 활용해서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것이겠죠? 자, 3번. 지혜와 연수는 농구공을 던져 넣기를 했습니다. 두 친구의 성공률을 비교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성공률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비율이고요. 자, 백분율 알죠, 여러분? 백분율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백분율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을 30번 던졌는데 21번 넣었대요. 그러면 30분의 21이 되겠고요. 여기는 15번 던져서 12번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15분의 12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백분율이라는 걸 구할 때는 이렇게 분수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된다고 했죠? 곱하기 100. 여기도 곱하기 100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연습장을 가지고 자, 30분의 21 그리고 곱하기 100이 됐어요. 그쵸? 그러면은 21 곱하기 100 여기 분자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100이 30 이렇게. 그다음에 선생님은 중간에 약분을 해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야지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0을 이렇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분모에다도 10을 나눠준 거고요. 분자에다도 10으로 나눠준 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계산해보니까 3분의,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또 약분해줘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3단, 9단 3단 외워보면은 3이랑 20일 나왔으니까 3을 나누면 여기 1이고요. 여기 3으로 나누니까 여기는 7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자, 7 곱하기 10 하니까, 자, 한마디로 70%가, 성공률이 70%가 되는 것이겠죠? 자, 이게 바로 지혜 겁니다. 자, 두 번째, 연수. 자, 연수는요, 15분의 12예요. 자, 그럼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15분의, 이 자연수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분자랑, 그쵸?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러분, 선생님은 먼저 나누기 5를 해볼게요. 나누기 5를 하니까 3이 되고요. 나누기 5를 하니까 20이 되네요. 그쵸? 여러분, 그 다음에 3이랑 10이랑 또 나눌 수 있죠. 3을 나누니까 여기는 1이고요. 3을 나누니까 여기 4가 되네요. 자, 그래서 4 곱하기 20을 하니까 이렇게 8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률을 비교하니까 지혜는요, 성공률이 70%가 나왔고요. 그리고 연수는 80%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수의 성공률이 더 높다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네, 교과서 89쪽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비와 비율 공부할 때 약간 헷갈릴 수 있어서 기준량은 이렇게 분모가 되니까 파란색을 이렇게 색칠해 주고요. 그리고 그 분에 비교하는 양은 빨간색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색칠을 해줄 거라고 했어요. 마치 태극마크를 연상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자, 공장에서 인형 500개를 만들면은 불량품이 10개가 나온대요. 그래서 전체 인형수에 대한 불량품 수의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어 보세요. 여러분, 어떤 게 기준이 되는 걸까요? 자, 전체 인형수에, 여기에 한마디로 전체 인형수가 분모가 됩니다. 이게 바로 기준량이 되는 것이겠죠? 기준량. 자, 그리고 불량품 수의 비율. 불량품 수가 한마디로 이게 비교하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자가 되고요. 분수에서 분자가 되고 이거는 분모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은 백분율을 나타냈을 때, 자, 전체가 지금 500개예요. 그리고 비교하는 양이 이제 불량품이죠? 10개가 됩니다. 백분율을 나타낼 때는 곱하기 100을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약분을 해볼게요. 자, 500이랑 100 있는데 먼저 선생님이 500분의 10 곱하기 10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100으로 나누니까 분모도 이렇게 100으로 나눠주고 분자도 이렇게 100으로 나눠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제 1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5가 되는 건데 5랑 5분의 10 이거 약분을 또 해볼게요. 그럼 여기 5로 나누니까 여기는 1이고요. 여기는 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2 곱하기 1이 돼서 자, 한마디로 우리가 2%라고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백분율이요. 불량품이 나오는 그 백분율이 2%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자, 5번. 같은 시간에 연수와 동생의 그림자 길이를 재었습니다. 연수와 동생의 키에 대한 그림자 길이의 비율을 각각 구해보세요. 그리고 두 비율을 비교하고 알게 된 것을 설명해보세요. 여러분, 비교하는 양 파란색으로 색칠할게요. 자, 동생의 키에 대한, 키가 기준량이 돼요. 키에 대한, 그리고 그림자의 길이의, 자, 이 그림자 길이가 한마디로 비교하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선생님이 써보면요. 자, 한마디로 키 분의 그림자 길이를 비율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럼 연수, 첫 번째는 연수고요. 두 번째는 동생입니다. 이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선생님이 차근차근 문제를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키분의 그림자잖아요. 그럼 연수는요, 150분의 120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동생은요, 100분의 80. 여러분, 비율을 구하래요. 그러면은, 자, 한번 우리 약분을 해볼게요. 10으로 나누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15분의 12가 있는데, 이거 3으로 나누면 되겠죠. 3으로 약분하니까 이거는 5가 되고, 이거는 4가 됩니다. 그래서 연수는요, 이제 5분의 4가 돼요. 그리고 이건 먼저 10으로 나누니까, 이렇게 되고, 자, 나누기 2를 해볼게요. 자, 10을 2로 나누니까 5가 되고, 8을 2로 나누니까 4가 돼요. 그래서 이거 5분의 4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율을, 비교해보니까, 두 비율을 비교해보니까, 5분의 4, 그리고 5분의 4, 비율이 같다는 것을, 비율이 같다. 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여러분, 키에 따라서 생기는 그 그림자의 길이가 그 비율이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비율이
같다, 그리고 일정하다. 여러분, 우리가 그림자라는 거는 과학 시간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학이랑 관련해서 배우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왜냐면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랑 그런 내용들도 새록새록 떠오를 수 있고 수학이랑 이렇게 연관돼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150이고 100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키가 만약에 사람의 여기 연수 말고 이제 오빠가 만약에 키가 이렇게 선생님 간단하게 그릴게요. 자, 이렇게 잘 그림을 못 그렸지만 키가 18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키가 만약에 180이에요. 그럼 그림자는 몇이 나올까요? 여러분, 그림자는 비율이, 키 분의 그림자의 그 비율이 5분의 4잖아요. 그럼 180에다가 곱하기 5분의 4를 하면은 우리 그림자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한번 구해볼게요. 자, 연습장을 가지고 먼저 180 그리고 곱하기 5분의 180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약분을 해볼게요. 먼저 5로 나누니까 자, 180분의 나누기 5를 해보니까 여기 3이 되고요. 6. 한마디로 여기가 36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36 곱하기 4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 6, 4, 24. 그 다음에 3, 4, 12에다가 2 더하니까 144. 여러분, 우리가 키가 180일 때는 그림자의 길이가 144cm 이제 그림자 길이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 문제에 나온 그 비율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상황에도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수학을 일상생활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원래 없던 오빠가 만약에 있었으면은 그 오빠의 그림자의 길이를 이렇게 추측해보는 그런 활동이었습니다. 6번 준기와 지혜가 문구점에서 학용품을 샀습니다. 지우개와 풀의 할인율을 지우개랑 풀의 할인율 한마디로 원래 가격에서 할인된 금액을 우리가 할인율이라고 이렇게 배웠죠. 그 백분율로 각각 나타내어 보고 어느 것의 할인율이 더 높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개가 500원짜리였는데 250원에 판매를 한대요. 그러면 할인을 얼마 해준 거예요? 네, 250원이나 할인해 준 거예요. 그러면은 자, 500원 중에 250원을 할인해 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약분을 해보니까 2분의 1이 돼요. 그러면은 2분의 1, 우리가 할인율을요, 구하면은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50%의 할인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우개는요, 할인율이 50%나 됐어요. 자, 그리고 풀은요, 1000원 중에 400원이나 할인해서 600원에 판매를 한대요. 그러면 할인율이 지금 할인 금액이 400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100분의 4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할인율이 우리가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은 40%인 것입니다. 그래서 풀은 40%라는 거. 그러면 어떤 게 더 할인율이 높은 거예요? 네, 지우개가 그 다음에 풀보다 할인율이 높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렵지 않았죠? 우리가 이제까지 비와 비율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보면서 배웠던 부분, 그런 개념과 원리들이 각 문제에 적용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시청자 퀴즈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시청자 퀴즈를 여러분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그 풀이 과정 그리고 답을 여러분이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정성껏 문제를 풀어서 보내준
학생들을 뽑아서 한 명에게는 선생님의 물건 중에 여러분한테 선물로 주고 싶은 거 한 개와,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는 선생님이 이제 맛있는 초콜릿을 구입을 해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하고요.